웹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역시 중요하죠? 뭔들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, 네. 근데 이 웹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실 때 말 그대로 구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의 요소를, 그러니까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, 이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.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알아서 끊어서 들으시던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 중간에 끊을 수 있으면 제가 끊던가 하긴 할게요. 우선 이제 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이게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,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을까, 탄생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좀 얘기하자면, 우선 소위 이제 창시자죠. 웹의 창시자 누구냐? 예, 티모시 버너스 리 선생님이시죠. 네, 근데 이제 줄여서 팀 버너스 리라고도 해요. IT 역사를 바꾸신 55년생 양띠. 네, 양띠 3명이 있어요. 그 3명이 누구냐면, 제가 보기에 1번 스티브 잡스, 예, 스티브 잡스. 그 다음 2번 누구냐? 빌 게이츠. 다 부자죠. 한 분은 돌아가셨고. 그 다음 3번 바로 티모시 버너스 리 선생님이시죠. 네. 2016년에 튜링상을 받으셨어요.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노벨상 같은 거예요. 노벨상에 이제 컴퓨터 공학에 주는 상은 없다 보니까 튜링상이라고 있는데, 이 상을 받으셨죠. 좀 늦게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, 어쨌든 이 선생님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인데, 이제 영국 분이시고요. 근데 이 선생님께서 뭘 하셨냐면은, 이걸 써니라고도 읽고 세른이라고도 읽던데, 일본 친구들이 세른이라고 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여기 연구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유럽인데요. 입자물리 연구소인가? 뭐 하여튼 그런 연구소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시자 티모시 버너스리 선생님은 연구원이구나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선생님이 활동을 하던 어떤 시기, 55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죠. 이분이 쓰시던 컴퓨터가 워낙 이제 옛날 방식이겠죠. 그러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로 이제 전산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던 때다 보니까 어떤 문자라고 하는 정보를 담을 때는 전부 다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, 그러니까 지금 메모장 같은 거 있죠. 그것으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정보가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하고 날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논문 읽기도 하고, 그죠? 근데 그 논문이라는 게 이렇지 않나요? 문서가 있으면 뭐 제목이 있고, 뭐 작성자 누구가 어쩌고, 뭐 또 달려 있고, 2단 편집해서 내용 나오고 사진 나오고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죠. 그 논문이 여러 장 가다가 맨 마지막 끝장에 가면은 항상 이게 나오죠. 뭐가 나오냐? 이게 나와요. 참고 문헌이 나오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여기 뭐를 보고 이 논문을 썼다,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, A라는 논문을 읽었어요. 그랬더니 A의 참고 문헌 때문에 A 다시를 봐야 돼. 그리고 B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거야. B를 읽다 보니까 C도 읽어야 되고, 뭐 D도 읽어야 되고, 뭐 쭉쭉쭉쭉쭉쭉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나중에 뭐 F번에 어떤 문서를 읽고 또 거기서 뭐를 읽고 뭐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제 이게 논문이라는 걸 선생님이 찾다 보니까 이 읽어야 할 논문을 검색해야 되죠.
이제 막 인터넷이 태동하던 시기였는데,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, 인터넷에서 내가 논문을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읽는 건 좋은데, 요 참고 문헌에서 요 글이 있잖아요. 요거 딱 읽기만 하면 어딘가로 이렇게 슉 넘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. 이거 검색하고 뒤지고 이 난리 안 치고. 그러니까 모든 논문은 읽다 보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읽어야 될 관계 문제, 연결의 문제가 있고,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식의 확장을 이뤄야 하는데, 현행 문서 구조인 텍스트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. 즉 링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창안을 하셔요. 뭘 창안을 하냐? 문서인데 어떤 예를 들면 뭐 공식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y는 fx 뭐 더하기 1이에요. 이런 공식이 있다고 쳐요.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문서의 내용이죠.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거 하나만 덜렁 기술하자는 거예요. 근데 이 논문에서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뭐 쭉 이런 내용 가다가 나중에 참고가 뭐 길동이라는 애 무슨 뭐 뭐뭐에 대한 가설 이래가지고 논문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게 도출됐거나 뭐 이걸 참고했거나.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문자열이 아니라 이 문자열로 또 다른 논문으로 이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을 때 얘가 그냥 정말 그 정보로서 텍스트인지, 그러니까 데이터인지, 아니면 어딘가로 연결되는 링크인지 구분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티모시 버너스 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? 요렇게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문서라는 게 있다면 이 문서,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 있던 문서에 링크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뭔가 확장도 하고 그 연결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가 문서를 서로 잇다 보니까 잠깐 그 말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어떤 형식을 기술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탄생시킨 게 HTML이라는 문서 양식인 거죠. 얘는 이제 문서 형식이에요. 어떤 형식을 새로 해낸 거죠. 그리고 이 문서를 단순히 이제 그 보기만 하겠다가 아니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이 인프라 플러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연결해서 보여줄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, 인터넷이 당시에는 좀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이런 복잡한 내부 빼고 얘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신 거죠. 그래서 탄생시킨 게 HTTP 프로토콜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하이퍼텍스트를 마크업하는 랭귀지인 거고 얘는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이에요.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서 만들고 그거 전송하는 프로토콜 만들고. 근데 이제 이래놓고 보니까 얘 모양새가 어찌 되었느냐, 모양이 어찌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서가 하나 있잖아요. 그럼 또 다른 문서가 있죠. 또 다른 문서가 있죠. 걔네들끼리 막 연결돼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결이 이루어지는 게 마치 뭐와 같더라? 그 링크를 선을 다 그어 놓으니까 거미줄인 줄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불렀냐? 그렇죠. 웹이라고 부른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웹 형태로 이제 논리적으로 문서가 이어진 게 이른바 웹 서비스가 된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티모시 버너스 리 선생님께서 웹을 창안하시게 된 겁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까지 일단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강사로서 쓸데없이 이제 뒤끝 욕심이 있는데, 자,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
모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요,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요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소프트웨어 말고 문서를 다루는, 그럼 항상 이제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. 문서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. 그 문서에 데이터가 막 있겠죠. 그쵸? 데이터가 있겠죠. 그럼 이 문서를 다루기 위한 로직이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있겠죠. 그리고 이걸 사람이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,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한테 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항상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뭘로 돼 있냐면은, 프로그램, 특히 문서를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은요,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그것의 제어를 책임지는 부분과 그 눈에 보이는 GUI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UI적인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. 인터페이스, 그 다음 제어 체계, 데이터라는 거. 요 번호 좀 붙여줄까요?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웹 서비스를 처음 선생님이 고안하신 다음에 이걸 다 만든 거예요.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제어 체계도 만들고 데이터 형식도 만들고 모조리 다 설계해서 만드신 거죠. 자,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갑니다.